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유진테크를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매도 리포트가 나와 있었죠.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가 내년까지 크게 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 시티그룹에서의 매도 리포트가 유진테크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스도 사실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는데 국내 증시의 그런 이 레포트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티그룹 레포트는 매도 레포트인데 국내에서 최근에 나온 게 이 한화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건 매도 레포트가 아니라 매수 레포트입니다. 목표가를 상향하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매수 레포트가 국내에서 나왔었거든요.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9월 21일에 이 한화투자증권에서 이 유진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 시티그룹이 오늘 부정적인 레포트를 내면서 지금 사실 낙폭을 좀 많이 줄여주긴 했지만 마이너스 15%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도 레포트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 가끔씩 국내의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매도 레포트를 내는 경우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종종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세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였습니다. 이번에 이 시티그룹이 우선 테스 쪽에 있어서는 중립으로 이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게 어제였고요. 그래서 테스도 주가가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시티그룹이 이 유진테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사실 셀 레포트 잘 안 나오는데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떨어졌고 매도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하나투자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정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티그룹의 매도 레포트 내용을 본다라면 사실 반도체는 지금 이제 거의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두운 터널, 정말 깜깜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6개월 이상 지나오는 거의 지금 사실 금년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는 빛이 조금씩 보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적자가 상당히 심화됐었습니다. 삼성전자 이 영업 적자 4조 원 그렇게 큰 금액으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각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 특히 메모리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반도체가 하락 속도가 더뎌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반도체가 또 가격이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감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같은 제품 한 개를 팔았어도 좀 더 좋은 가격에 반도체를 팔 수 있으니까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되고 점점점 축소가 되다가 영업 이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도체가 돌아서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감산했죠. 그러면 당연히 장비에 대한 수요는 줄 겁니다.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반도체 감산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사실 3분기 좋지 않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가 2024년까지는 크게 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시티그룹의 이 반도체 셀레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평균 단가가 회복이 되고 상승 사이클은 지속이 된다. 하지만 설비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나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2024년도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감산입니다. 공격적인 증산이 아니라 공격적인 감산을 반영해서 2024년 메모리 설비 투자 전망치가 기존에 21%였는데 4%로 하향 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어제는 테스, 오늘은 유진테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설득력이 있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 3분기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레포트들의 내용을 본다라면은 4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정상화가 된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내용이 반영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되는 게 될 가능성이 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 버티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계속 하락폭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지금 마이너스 한 5%대 후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매수하는 거는 지금 기관의 매수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았고요. 기관은 샀는데, 그럼 왜 매수하냐? 매수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의 정상화, 4분기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를 바라본다라면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 3분기를 바라봤을 때 안 좋다라는 매도 물량은 나왔고, 4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매수 물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티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 가격에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엮여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본업단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게 정치 테마주가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에서 사실 구속이 된다라면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밀리게 되고 그 외의 후보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죠. 시장에서 주식만 놓고 봤을 때의 정치적인 부분 빼고요. 주식만 놓고 봤을 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쟁 후보를 시장 테마주들 움직이는 걸 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세 명으로 시장은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낙연 테마주, 조국 테마주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동신건설이라든지 에이텍이라든지 토탈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입니다. 부국철강, 남화토건 그리고 남선알미늄 등은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체제의 경쟁 상태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어떤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다음에 대선 때도 총선 때도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죠, 아직은.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이고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종목이 사실 부국철강만 놓고 보면 며칠 전에 3,500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5,000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 3, 4일 만에 이루어지는 어제 같은 경우 거의 5,000원까지 갔다 왔는데 3, 4일 만에 3,500원에서 5,000원까지 굉장히 많은 급등락을 보여주는 만큼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정치에 대한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져서요. 도망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3,500원. 이 본업에 대한 사실은 가치만 놓고 봤을 때 3,500원 정도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3,200원, 목표 가격은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철강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3,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3,200원, 목표 주가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리메드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경두계 자기 자극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적응증 보폭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리메드라는 업체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코스닥 특례 상장을 2019년도에 했고요. 이 코스닥 특례 상장이 되어 있는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기 같은 경우는 전자약 그리고 TMS 이번에 좀 사실은 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경둑의 자극이라고 하는데 뇌를 한마디로 자극해서 무언가의 질환을 좀 고쳐주는 개선을 시켜주는 이런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CSMS라든지 이런 의료 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지난 6월에 중국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주가 10,000원 정도의 10,000원, 12,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서 7월에는 20,000원 이상까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이 리메드의 TMS 기기 수출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상반기에는 적자를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좀 버티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은 사실은 다른 이슈나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17,000원,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 부근이죠.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